시사본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기대했던 시장은 이런 시장이 아니었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잘 나올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글로벌 1위였습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오히려 시장을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도 가졌습니다만 이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사이드카를 직격탄을 맞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수급도 오늘은 패닉셀이 좀 이어진 건지 매도세가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5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요. 17시 반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MOU 더 이상 이란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시간이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더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튀어오르고요. 오늘 그나마 그래도 환율은 좀 진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1,500원대도 하회를 하면서 1,498원대까지 환율이 진정세를 보였는데 해당 속보가 나온 이후로 1,511원대까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도 움직임이 좋지 않고요.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는 애프터장에서 조금 더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이 두루두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인데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하나씩 풀어나가 보시죠. 일단 오늘 장의 마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움직임 그래도 플러스 전환해주기는 했었는데 장중 저점이 7,189포인트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선행 PER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저평가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여전히 코스피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센티와 수급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뒤섞여져 있는 이런 희비 교차 속에 저희는 내일 코스피 어떻게 정조준을 해봐야 할까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주요한 이평선이라고 하는 60일선을 이탈했고요. 코스닥은 더욱더 밀렸습니다. 200일선까지 밀리면서 지수가 10개월 전으로 회귀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이 깨지고 나서 778포인트대까지 쭉 밀렸던 코스닥. 지금 현재 지수가 이번 달에만 10%까지 빠지면서 10개월 전에 지수로 돌아갔다라는 아쉬운 소식들이 계속 나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더욱더 큰 타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저희는 어떤 종목들을 분별해서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대부분의 업종이 힘들었었던 게 오늘입니다. 이란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일부 전쟁 해지 종목들, 대표적으로 정유주가 되겠죠. S-오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소폭 약진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울했던 물바다 장세가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수급 동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정말 몇 거래일 만입니까? 아주 반갑게 코스피에서 매수를 외쳐줬는데 개인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코스피에서는 매도 물량을 살짝 축소하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하지만 내일장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연속성을 가지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외국인은 어제 이어 오늘도 코스닥에서 사자를 외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오전장까지만 해도 개인과 기관도 함께 가세를 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코스피가 밀리고 전체적으로 장 분위기가 어렵다 보니 개인과 기관은 매도로 전환한 채 이렇게 포지션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의 장바구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그래도 사자를 외쳐줬던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정조준한 종목은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아냈네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이 17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이야기. SK하이닉스도 3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담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삼성전기 오늘도 10%대의 급락을 피해가지 못했지만 LG 이노텍과 함께 어제 이어 오늘도 나란히 순매수 장바구니에 올라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오늘 15%까지 애프터 장세에서는 빠지고 있지만 주가는 반영하지 못해도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왔다라는 점 저희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에도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대덕전자까지 그리고 최근에 힘든 부진한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조선 쪽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은 시선을 눈길을 줬다라는 점 저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장바구니는 이렇게 흘러가네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함께 담았고요.
오늘 LG전자, 기아가 어찌 보면 코스피 시총 상위주 안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주지 않았습니까? 실적에 대한 대비 장세, 기아 그리고 S-오일까지 KB금융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확실히 실적 기대주 쪽으로 많이 담아낸 모습입니다. LG전자는 화려한 잠정 실적 보여줬었고요. 셀트리온 바이오 쪽 이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장비 쪽에도 어느 정도는 매수코를 올려준 모습입니다. 대한항공 꾸준히 담아내는 모습, 그리고 이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을 면치 못하는 한화오션도 오늘 기관은 집중했다라는 점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애프터 장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장 분위기 쉽지 않습니다. 5시 반 이후로 해서 조금 더 낙폭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26만 6,500원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60만 원까지 상향된 목표 주가 리포트가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도 증권가의 입장이 조금씩 갈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 S&T도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9%까지 밀리지만 200만 원 선에서 지금 턱걸이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스퀘어 조금 더 큰 타격 받아갑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네요. 거의 16%에 가까운 하락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 다음에 조금 더 괜찮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FOMC 의사로 공개도 살짝은 부담스럽습니다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도 암울합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로봇주 같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일제히 10%에 가까운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무엇보다 빠른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바로 들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 전반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제가 그래도 진행자니까 저는 되게 희망차게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금 전에 나왔었던 이야기는 이걸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괜히 고민점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조금 시장에 위로가 될 만한 포인트들 저희 건져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또 뭐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좀 더 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또 엄습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주 한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을 조금 더 열어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장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제 조금 더 참아야 되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 난 뒤에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은데, 시장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 밀리면서 희망보다는 좀 더 이제 실망감이 지속되는 흐름인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제가 이 시장에서도 조금 견조하게 여러분들 수익을 조금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금이 있으면은 적어도 우리가 좀 약간 뭐 목마름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 시간을 이제 고정해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시장 관련해서는 코멘트를 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인데요. 일단은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면서 이란과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MOU도 뭐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이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오늘 사실은 시장이 밀리면서 흥구석유나 또 대한제당이 시장에서
막판에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또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또 강하게 나와주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장중에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상한가 살짝 올라갔다가 지켜내지 못하고 밀려내는 흐름도 전개되었는데 지금은 앞서서 제가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은 오늘 금호건설이 쉬면서 금호전기나 금호 HTC나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대신 올라가주는 흐름이 보여졌고요. 사실 오늘 금호건설이 쉬지 않았다면 금호건설이 상한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쉬고 내일장 이제 거래 정지로 하루 쉬고 내일장 재개되는데 금호건설 같은 종목들이 사실 우리가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그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파동이 좀 더 강하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 장 또 장중에 장 초반에 또 20% 이상 급등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되었는데 급등 흐름이 나오고 난 뒤에 상한가 유지를 하지 못하면은 이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서 이렇게 챙기셔야 되는데 급등 초보분들이 급등주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급등주 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이제 이런 지정학적 갈등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테마에서 다시 한 번 더 테마주가 돈다면은 다시 전쟁주로 돌아섰다. 장중에 삼육물산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급등해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아침 장을 잘 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거고 장을 잘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내일장 밀린다면은 다시 또 전쟁 관련주들이 앞서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유가가 다시 반등해주면서 70불대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또 흥구석유나 그리고 또 관련해서 대한제당이나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한 번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이 10개월 만에 800선을 일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되게 우리 굉장히 1200선까지 갔다가 코스닥 반등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 차례 코스닥 하루만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가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코스닥 반등이 나와주었는데 오늘은 저도 이제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그 흐름인데 오늘 코스닥이 무려 5%대 급락을 해서 이제 상승폭을 모두 돌려냈습니다. 무려 10개월 만에 800선 이탈 처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종목들이 너무나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긴 흐름으로 간다면은 종목들이 비중이 작고 긴 흐름으로 간다면 오히려 또 기회를 한 번씩 줄 때마다 평단을 좀 확보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흐름도 전개될 수 있지만 비중이 약하다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비중이 좀 많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은 조금 챙기셔야 숨이라도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한 10%라도 이렇게 손절매를 하셔서 종목 중에서 가장 이제 적게 빠진 종목이나 내가 이제 뭔가를 많이 사놨다 하시면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셔서 조금 가지고 조금 짧은 매매도 하시는 것도 좋다. 그것이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에도 키움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와주었는데 이제 43만 원에서 39만 원 하향 리포트가 나와주었습니다. 다만 그 39만 원이라는 거는 삼성전자 이제 지난번 고점이 38만 원입니다. 38만 원으로 39만 원은 그 목표가보다는 위쪽인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목표가까지 간다 안 간다는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와주었고 고점을 2번 정도 찍어주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저점 잡아드리고 지난번 전고점에서 못 가다 보니까 음목 맞아서 그냥 밀어버려서 또 저점 잡아드리고 또 반등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밀어버렸는데 자 지금 자리는 오늘도 과매도 구간이고요. 한 번 더 우리가 시장이 밀린다면은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까지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러프하게 본다면은 25만 원에서 26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이제 열어두고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와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면 25만 원
전후로 이렇게 밀어냈을 때 그때가 제가 봤을 때 단기 저점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전후, 25만 원에서 26만 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ADR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ADR 공모의 몇 배 초과 청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반짝 플러스 7% 급등했다가 이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와주면서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장 수급의 포인트가 뭐냐면 시장 전체에 보시면은 여태까지 메인이 한 번도 매수를 적극적으로 현물과 선물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장은 현선물에서 모두 작지만 그래도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은 부분 아닐까.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적극적인 매수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저점을 조금 찍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밀려서 지난번에 190만 원대, 180만 원대 온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단기적으로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잡아드린 그 가격대 잘 참고하셔서 비중 작으신 분들은 좀 한 번 더 매수를 해보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5% 매수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밀리면 항상 매수해서 마이너스 5%의 추가 매수를 하고 또 뭐 마이너스 한 10%의 추가 매수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 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저점에서 하방으로 더 열리는지 아니면은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점 지지해 줄 수 있는 라인을 우리가 형성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반등이 나올 때 그때가 매수 타임입니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가 매수 타임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럴 때는 또 갈 때는 비중을 과감하게 태워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5%가 있다 그러면 한 10% 태워버리면 되고 10% 있다 20% 태워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시고 먹고 나온 전략으로 하시면 좋겠다. 일단 시장이 지금은 다소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뭐 그늘진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다 이제 지금 자리에서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우리 시장이 삼전 닉스가 빠지면서 미국 시장도 출렁거렸고 삼전 닉스가 예전에는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 시장이 빠졌는데 이제는 우리 시장이 빠져버리면 미국 시장이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또 빠지면 또 빠집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일단은 미국 시장 또 반등해주고 조금 호소식이 나와주고 많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0-40% 빠진 자리에서 또 자그마한 이제 또 희망이 나와준다면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또 시장 또 반등해 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190, 180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거를 조금 지켜보자, 체크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일단 지금 25만 원까지 밀릴 수 있을 만큼 하방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특이점이 온 차트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의 그늘진 이슈가 계속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게 어쨌든 하청업자 느낌 아니냐. 그러니까 주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만약에 캐펙스 투자 좀 성장률을 꺾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메모리는 타격받을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회사채 발행을 했다라는 소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까지 악재일 것인가 7월 말쯤 되면은 확인을 하게 되겠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25만 원까지 밀려요. 그때 저희가 잘 담아낸다고 했을 때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실적 발표에 그 먹구름까지 치운다고 했을 때 8월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이전처럼 좀 파격적인 우상향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또 계속 횡보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갈까요? 저는 박스라고 생각합니다. 박스권으로 올라갈까요? 박스에서 아니 이제 많이 빠지고 난 뒤에 반등이 10%, 15% 나와주더라도 하루 만에 반등이 뭐 10% 나오고 또 쉬었다가 또 5% 반등 나오고 그러더라도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해외 많은 IB에서 이제 목표가를 뭐 40만 원대, 50만 원대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추세인데 얼마까지 누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이제 주식을 굉장히 많이 담아놓고 있어서
뭐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와주었는데 이 매도세가 어디서 주춤할지 다만 이제 오늘 희소식은 환율이 장중에 1,500원을 하회했다는 것이 이 점이 이제 좀 호소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지만은 이제 다시 또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환율이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이렇게 되면 유가 뛰고 이러면 또 금리가 뛰고 이러면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외인이 언제 들어오느냐 이거는 우리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손본다, 정부에서 손을 본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와주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봐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가 지금 7,000포인트대에 머물 때에는 당장 레버리지에 손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한 1,000포인트 정도 급락을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진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700선이 아니라 600선까지 밀어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1, 2주 만에 밀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도 뭔가 이제 발빠르게 이렇게 뭔가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레버리지가 조금 레버리지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관련해서 좀 호소식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 있는 메모리를 매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들이 또 고점에 있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물을 좀 더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좀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도 마이크론이나 뭐 종목들이 샌디스크나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다들 밀리는 흐름이 보여져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해준다면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고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밀어냈다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좋겠죠. 마이크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19%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격이 우리가 1,221불인데요. 지금 조정이 한 20%대 나와주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마이너스 9%까지 급락해주면서 900불을 깨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아랫꼬리는 달려서 마감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가? 자,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는 차트상에서 마이크론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플러스 3%에서 뭐 이렇게 뭐 그 전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냐는 거죠. 그럼 샌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 샌디스크가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7%로 마감했는데 빠졌다가 반등을 바로 해주느냐? 해준다면은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저점이 지난 저점과 이번 저점 비슷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 번 더 그렇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한 번 더 밀어낸다면은 어김없이 삼성전자도 25만 원, 26만 원 이렇게 조금 더 하방으로 빠진다고 좀 보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 또 샌디스크도 지금 자리에서 좀 더 1,400불까지 좀 밀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지금 중국산 메모리 그래서 결국에는 수급이 많아서 공급을 많이 늘렸더니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급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고점 신호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런 것을 일축할 수 있는 자그마한 지금 자리에서 자그마한 좋은 호소식이 나온다면은 주가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빠지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타점을 잘 잡으셔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25만 원, SK하이닉스는 180만 원대까지 일단은 하방을 열어놓고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는 접근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특이점이 온 차트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밀어주시는 종목 바이오 쪽에 D&D 파마텍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자, D&D 파마텍을 이제 앞서서 어제도 제가 이제 아침에 시가에 이제 추천을 또 해드렸는데 강추를 해드렸는데 장중에 21% 급등 나오고 난 뒤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오늘은 전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이제 그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오늘 코스닥이 5% 이상 밀리는데 불구하고 동사는 마이너스 3%. 특히나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잘 모르는데 장중에 흘러내리면서 굉장히 다수의 종목들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릭스나 최근에 많이 갔던 종목들이 수두룩 다 밀려내는
마이너스 6% 이상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D&D 파마텍은 견조하게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에서도 지지를 해준다는 것은 투심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동사도 우리 D&D 파마텍을 이제 얘기하면서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금리가 7월 달에 금리는 어느 정도 동결할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이나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하반기에 금리 인상 3번 가능하지 않을까, 2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 인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찬바람이 불 때는 결국에는 또 바이오가 또 움직이고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시장이 안 갈 때 금리 인상 구간만 아니라면 충분히 탄력을 또 나올 수 있다 보여지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하반기에는 다수의 또 학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스닥이 쉬어가는 흐름인데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시장이 정상화된다면은 결국에 또 갈 수 있는 쪽이 바이오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거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하반기에 레퍼런스 딜이 예전에 레퍼런스 딜 사이즈가 3조에서 7조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웨시 치료제 같은 경우 동사가 또 증권사에서 최고 이제 많이 보는 쪽이 이제 5조 정도대를 이제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5조 원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레퍼런스 딜 가지고 그 규모를 보면은 3조에서 7조인데 동사를 5조나 줬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이제 시총이 3조 원대인데 이 3조 원대에서 5조 원대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가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이렇지만은 코스닥만 잘 지지해줬다면은 충분히 11만 원 전후에서 놓을 수 있는 종목인데 그게 좀 아쉬웠죠. 그렇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이고 또 한 가지 동사가 이전에 차트 보시면 이날 27%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때 이제 나온 뉴스는 LG와 협력한다는 이슈가 전해졌었죠. 결국에 동사의 기술력과 LG의 AI 기술이 접목을 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좀 길게 내년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 또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있는 학회 모멘텀까지 천천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그동안 받았던 종목의 이야기 하나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다가 오늘 시장의 타격을 크게 받았어요. 서부 T&D. 하지만 내일 만약에 시장 자체가 또 떨어져서 더 밀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가져가도 되는 종목입니까? 자, 지금 시장만 좀 안정화된다면 충분히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서부 T&D인데요. 서부 T는 사실상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 부지 관련해서 동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텔 관련한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특히나 7월 달에 찍어야 되는 인바운드 관광객 수를 한 달이나 빨리 6월 달에 찍어주면서 서부 T&D나 그리고 호텔 신라나 이런 종목도 호텔 관련, 카지노 관련주들이 화장품이 먼저 갔고요. 의료기기, 화장품, 그 다음에 호텔, 카지노 이렇게 같이 이제 함께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간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순환매를 지금 돌고 있다. 코스피에서 갈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의료기기나 실적이 나온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고 수급이 삼전 믹스가 시다 보니까 그 수급이 조금 시총이 있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시어스나 한국콜마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총이 3조 전후죠.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탄력 있게 가져왔는데 이제 서부 T&D 같은 경우도 시총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고 특히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자, 종목별 매매 동향에서 우리가 수급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기간을 보시면은 최근에 투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와 줬고요.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쪽, 보험은 굉장히 안전한 걸 선호를 합니다. 근데 보험에서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 보험 물량은 단기 물량은 아닙니다. 중기 물량인데요. 또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어제도
15만 주, 오늘도 5만 4천 주에서 종목은 다소 밀리긴 했지만 그렇지만은 여전히 수급은 빨간불로 좋은 흐름을 보고 있다.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10,000원 잡으시고요. 그리고 길게 매매하시는 분들 손절가 9,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부 T&D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니만큼 저희 계속 팔로우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종목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 저희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KTNG를 가지고 왔는데요. KTNG가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방어주 중에서 한 종목을 한번 드려보자. 이번 주 만만치 않을 거다 예상을 해서 낙폭 과대 종목도 좋지만 방어주 지금 자리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달 정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시장가 조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그 외의 종목군 중에서 순환매 도는 종목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동사는 이제 국내, 해외 쪽의 담배, 그리고 담배 본업이 담배죠. KTNG 하면 담배 사업이라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데 또 우리가 정관장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홍삼. 그래서 관련해서 건기식 실적도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얘기가 나와주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주가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16만 5천 원 정도 121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 일주일 동안 반등 나와주면서 전일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와주었고 오늘장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었는데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면은 19만 원 돌파해서 좀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증권사에서 목표가는 25만 원 지금 최근 목표가 25만 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2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는 충분히 시장이 어려울 때는 뭐 동사한테 조금 더 기대감 실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18만 원,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 16만 4천 원 짧게 잡아드리고요. 관련해서 KT엔진 관련해서 내용은 제가 또 공개 방송에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짧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자, 어려운 시장을 다 같이 함께 이겨내시려면 혼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제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거의 한 달 반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D파마텍 이 세 종목만 지속적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를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와룡 선생과 함께 프로파일링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장이 그래도 서킷 나오면 다음 날에는 좀 빠르게 반등을 어느 정도는 해줬잖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그 반등을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를 보다 보니까 많이 겁에 질린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진단, 그 단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의 단서는 검은 수요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일 큰 건 저 반도체 피크아웃인 것 같아요. 너무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니까 좋은 성적표를 가져와 줬더니 너 네. 앞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몰매를 맞고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저희는 좀 피해 가야 되는 시장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건 스탠리 항상 네.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조금 모건 스탠리에서 또 메모리 반도체 비중 축소하라는 그런 얘기를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증시가 조금 밀리는데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오늘 아쉬운 거는 시장이 한 6월 달부터 예. 이 부분 보시죠.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에 좀 검게 나와서 색깔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색상을 연한색으로 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때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이날이죠. 6월 당시에 보면은 이때 6% 8% 이상 빠졌고 자 이날도 한 8% 이상 빠졌죠. 이날도 빠지고 또 이날도 빠지고 또 어제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날 과거에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이나 8% 이상씩 빠져서 뭐 사이드카가 나오고 또 서킷 브레이크 나왔던 날들을 다음에는 이렇게 반등이 계속 나왔었어요. 양봉으로. 오늘도 사실 어제 이 급락에서 오늘 장중에는 조금 올라오면서 5일선을 터치하는 분위기는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장 끝나고 나서도 또 여러분 또 나쁜 소식을 또 들었는데 오늘 시장이 빠진 부분은 바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우리 발목을 잡은 겁니다. 방금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뭘 얘기하냐면은 이란과 휴전은 끝났다. 협상은 시간 낭비다라는 걸 통해서 속보가 전해졌는데 지금 오늘 장중에도 저 중동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에 카타르 선박이 피격되고 거기에 보복한다고 미군이 또 이란에 대한 그 레이더 기지를 또 폭격했다는 소식이 장중에 들리면서 우리 증시가 반등하다가 되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죠. 내일도 주가 상승이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또 주가 밀리고 있는 게 애프터마켓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확 빠지고 오늘 저녁에 미 증시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애무하겠다. 약간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타코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지금 뭐 여지를 뒀거든요. 지금 우리의 현명한 협상가들이 또 협상을 한다면은 뭐 좀 또 하겠다. 이런 여지를 좀 남겨뒀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란과 또 협상을 하겠다. 종전하겠다 하면 또 오늘 미국 장은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사태를 잘 지켜보시는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 증시가 조금 이따 제가 반도체에 대해 얘기하지만은 실적 발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실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1위의 정말 매출액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지금 주요 테크 기업의 영업이익 보면은 엔비디아가 535억 달러 삼성전자는 584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나는 회사가 그걸 발표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반도체 피크론과 함께 또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일단 차익 능분에 이 또한 그런 또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하고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올라갔는데 다른 종목들은 지금 삼성전자 관련 그 하이닉스 관련 ETF가 나온 다음에 그 종목을 사기 위해서 개별 코스닥 종목이나 개별주들은 매도세로 정말 힘들었는데 삼성전자 올라가다 지수를 꺾으면서 여타 종목들 추가적으로 오르지도 못하고 또 빠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친이 증권을 오래 하시는 분입니다. 최근에 이런 장세에서 저한테 좀 교훈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도 뭐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장세는 지금 태풍이 온 겁니다. 태풍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다에 배를 몰고 나가는데 태풍이 왔을 때는 태풍이 올 것 같으면 아예 해안에서 나가질 말아야 되는데 뭐 어떤 그 기상청 뉴스는 아직도 맑을 것 같다는 뉴스로 배를 몰고 나가는데 태풍이 왔다.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막 허둥지둥 하다가는 배가 침몰하고 또 여러분의 물고기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실적은 아주 좋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앞으로도 지금 이제 수요가 좀 가격을 끌고 가면서 더 좋아지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갑자기 태풍이 왔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잘 버티고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항상 이렇게 태풍이 오더라도 다시 또 바람이 잔잔해지고 맑은 날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중동 리스크와 반도체 조심 악화로 지금 현재 지수가 흔들릴 때 오히려 냉정해져라. 그리고 또 오히려 경거망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있으면서 제가 한국투자증권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채원이라고 가치투자의 명수가 있어. 이런 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무협지를 보고 신다고 하던 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은 800선이 붕괴되고 지금 이제 코스피도 지지선이 오늘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차트에서 오늘 60선이 이탈하면서 그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요. 이렇게 보면 오늘 지금 중요한 이 60선을 올라갔다가 이걸 무너지면서 최근에 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왔으니까 지금 오늘 투매 나온다다가 또 오늘 또 밤에 또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급락하면은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7,200 수준에서 더 밑으로 가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입니다. 여기서 투매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여러분께서 참고 잘 인내하시고 항상 이게 지나면 태풍이 조용해질 때는 다시 또 바다는 또 조용해지기 때문에 그때를 여러분이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느 때보다 센티와 수급이 힘든 시장, 펀더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태풍이 지날 때까지 최대한 버텨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섹터 단서 바로 이어가 보면서 조금씩 저 확신을 가져볼게요. 반도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반도체 저승사자, 사실 2024년에는 온다는 그 겨울이 안 왔었거든요. 지금 반도체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까요? 네, 무엇보다도 반도체 실적이 좋은 것은 사실이고 이번 정말 대단한 실적이죠. 삼성전자가 작년 영업이익 전체 낸 것을 그 이상을 이번에 89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건 그 노동조합에서 데모하고 해서 특별경영 성과금 해서 그걸 감안하면은 110억 가까운 정말 엄청난 이익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3분기는 더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12개월 선행포로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는 정말 엄청나게 싼 거기 때문에 이 위기가 지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를 사야 될 시기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매출 자체가 171조, 영업이익이 89조 원이 넘고 이런 실적이 나왔지만은 이걸 차익의 명분으로도 은리를 삼아서 매도세가 나왔고 특히나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삼성전자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빨간색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최저로 떨어져 버렸어요.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았고 외인들의 비중은 바스켓에서 많이 비워진 상태. 오히려 사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사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빠지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환율도 1,500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감이 있지만은 실적은 충분히 커버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레버리지 ETF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지금 현재 이런 생기고 있습니다. 막 주가가 빠지면 ETF가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본주를 또 마감해 또 2배 이상 또 빠지면은 2배를 매도해버리고 또 오르면은 ETF가 오르면은 2배로 또 주식을 사니까 변동성이 너무 극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도 오늘 구윤철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그리고 또 금융감독 원장도 야 내가 들어놓아서라도 이 상품 못 나오게 막았으면 좋아하는 후회를 하는 거 봐서는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정이 된다면은 삼성전자의 실적 좀 파운드리도 지금 전영현 부회장이 HBM4 확대로 파운드리까지도 흑자잖아. 지금 DS 부분 반도체, DRAM, 낸드, HBM이 지금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데 지금 반도체도 업사이클이 지금 현재 아직 정점이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조정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매수 기회지 여러분이 쫄 때는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서 봐야 될 거는 오늘 많이 빠진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큰 폭으로 빠졌지만은 지금 이 부분은 60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삼성전기도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이런 이 종목들 이오 테크니스 같은 종목들 고점에서 일단 절반 반토막 정도 나면은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도체 부분에 장비나 아니면 이런 디램 반도체 관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부분들 낙폭에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오테크닉스까지 이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절반까지 내려오면 보통 올라가더라. 기술적 차트 잘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주도 섹터 봅니다.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 최근 반도체 흔들리면서 오히려 조명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화장품 담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을까요? 기존 시장을 쭉 올라가서 주도주는 뭐니 해도 반도체였죠. 반도체가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제 순환매 장세가 하는데 보통 이렇게 움직일 때 반도체가 조금 쉴 때 바이오 또 다른 뭐 2차 전지거나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그쪽도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뭐 피부 미용 기기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 K-뷰티 열풍으로서 또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만 화장품의 수출이 한 70억 달러 정도 아마 사상 최대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K-팝이라든가 아니 K-푸드와 함께 K 화장품까지도 K-뷰티도 지금 현재 전 세계 거기다가 또 환율도 효과도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몰려와서 우리나라 화장품 올리브영하고 지금 찾고 있죠. 이게 부분 이제 새로운 수출 주력 상품으로 이제 화장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큰 ODM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한국콜마하고 또한 코스맥스하고 또한 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3대 뭐냐면은 ODM 방식으로 주문한 대로 뭐뭘 섞어서 만들어 달라면은 그렇게 해주는 그런 ODM 회사가 너무나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업황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실적이 더 K-뷰티와 함께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가 좀 쉬고 할 때는 이쪽에 순환매가 올 수 있다고 보시면서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한국콜마하고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코스메스 같은 3개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 쪽도 지켜봐야 할 종목들 몇 개씩 이렇게 뽑아주셨네요. 자, 저희 종목 하나 점검해보고 갈게요. 세미TS, 저희 이 자리에서 어떤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세미TS도 보면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되고 반도체 종목이 뭐냐면 반도체는 이렇게 원판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사람이 옮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이렇게 옮기는데 늘 진동이 있으면은 균열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교하게 잘 옮겨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이 세미TS이고 이 부분에서 이 회사는 초정밀하게 클린 컨베이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가만 잘 지지를 받으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점인 3,500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추미에서 평단을 낮추고 다시 5,000원까지 반등하면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TS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들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 빠르게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드비전, 이 종목의 모멘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볼게요. 이제 막 삐약삐약 나온 병아리 종목. 네, 이제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공모가는 12,000원인데 나오자마자 지금 4,000원대로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된 것은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가 저가 매수 부분이라 보고 이 회사는 뭐 하는 게냐면은 자율주행 비전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회사가 차량 탑재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주변에 차량이 있느냐, 보행자가 있느냐, 차선은 어떤가를 환경을 인식하는 그 부분에서는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스타트 비전이라는 회사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5,000원까지로 보고 손절은 4,000원을 하시고 이 부분 신규 상장 중이니까 손절가는 꼭 지키고
웬만하면 초보 투자자는 손대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신규 상장주가 워낙 변동성도 강하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 전략은 체크를 하되 최대한 짧게 스윙 매매로 대응을 해보자. 요즘 장이 안 좋아서 더 그러셨나 봅니다. 스트라드 비전 일단 내일 좀 챙겨볼 만한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와룡 선생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급등수사본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